뉴스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인천 포커스, 인천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부터 다뤄보죠. 예. 자, 2025년 원래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인천, 서울, 경기 그리고 환경부 네 곳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앵커님 수도권 매립지 종료 보도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했죠. 아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 4자 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이제 재가동돼 있고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또 인천시 유정복 시장,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저번 주에 이제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서 2026년도 수도권 매립지 직접 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에 관해서 이제 대비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에 정리하기로 했고요. 저번 주에 만나기 전에 7월과 9월에 작년에 한번 또 만났었어요. 네. 세 개 기관이.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를 정리해서 또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인천 입장에서 보면 인천의 바람은 2025년 무조건적인 종료의 매립 종료의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네. 4자 협의체 어떤 실마리가 나왔을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6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예. 소각장 설치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체 부지 선정도 어렵고. 그렇죠. 예. 소각장이 이제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3, 4년이 걸리고 보강까지 한다면 실제적으로 6,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소각장 준비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부가 하는데도 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 조성지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으면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이제 자체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 경기도가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마포 소각장을 이제 거기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예. 마포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 있는 지역구인 광진구에다 만들어라. 왜 마포구에다 만드냐. 그 정도로 시민들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고요. 아마 이 소각장 문제가 아마 큰 소용돌이 경랑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수도권 매립공사 이관을 놓고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매립지공사 노조 간 장외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인지 관할권을 이관받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고 하던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매립지공사 노조가 인천시의 이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요. 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노조, 오만 방자 이렇게 직격탄을 좀 날렸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거고요. 네. 2015년 유정복 시장이 이제 4자 협의체에서 선제적 조치로서 수도권 매립지 이관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은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인천시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4자 합의에 따라서 최근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대한 경영 참여 요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4자 합의에 인천시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는 선제적 조치 세부 이행 사항 합의 후 곧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합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매립지 공사법 개정 등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공문을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이사회 비상임이사 예. 직을 만들어서 이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을 이제 당연직 감사로 넣고 또 감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이제 요구했고요. 근데 현재 지금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환경부 산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천시로 이관된다면 인천시 지방공사가 되는 거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직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고 또 반발과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여론전도 중요하고 지역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또 중부 환경부가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환경부는 지금 어쨌든 수도권 매립중공사 노조의 거센 반발로 해갖고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시민들의 불신은 상당히 커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이 힘을 모아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빨리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빨리 좀 결론이 인천 시민 입장에서 났으면 합니다. 역시 인천 수건 사업이죠.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입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 12월에 기재부의 예타도 통과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간만이 아니고 최대한 좀 넓은 긴 기간을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이 나왔을까요? 경인고속도로 많이 다녀보셨죠? 많이 다녔죠. 아유, 교통체증 심합니다. 예.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여의도서부터 이제 양천구죠. 그때부터 이제 인하대 병원까지가 경인고속도로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한 중간 정도면 이제 일반 도로로 그렇죠. 청라시까지가 고속도로고요. 경인고속. 예. 청라시부터는 인하대 병원까지는 일반화 도로가 돼갖고 맞습니다. 스피드 70km밖에 못 다녀요. 60km. 60km. 예, 60km가 그죠? 70km. 그것도 좀 이제 50km에서 네네.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네. 만들어져갖고 수익이 50년간 유지보수 내용이 들어간 게 한 5천억 정도 되고 네. 수익이 한 1조 3천억이 나갔고 이익이 도로공사 이익이 8천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 무료화 요구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미 비용은 다 뽑았다 이거죠.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아까 앵커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시부터 공단 고가교까지 예. 그 기재부 예타가 12월에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가 되면서 그쪽 부분은 지하화가 되는 거죠. 지하화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송도를 가다 보면 인하대 병원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경인고속도로. 거기서 좌회전해서 쭉 가야 되죠. 그렇죠. 송도로 가려면. 들어가려면. 예, 예. 근데 거기서 상당히 막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었고 전 구간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인천시에서 나온 거고요. 주민들의 또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IC까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네. 나머지 구간의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병원에서 공단 고가교 도하이시입니다. 구간의 지하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인천시에서 발주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좀 지하화 사업 때문에 발생할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인천시가 지하화 구간을 늘린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통 혼잡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왕복 8차선이거든요. 네. 경인고속도로 왕복 8차선인데 지금 국토부 조감도에 나오는 거 보면 지하 왕복 4차선 그리고 예. 지상을 2차선으로 한다고 하는 거 갖고 이 국토부 이제 얘기입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나온 네네. 자료예요.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는 약 17분간 단축된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40분에서 이제 23분으로 돼서 17분간 단축이 되고요. 인천시 출퇴근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약 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예. 의견이 또 현재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차로가 줄면 8차선에서 결과적으로는 6차선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네. 지상 2차선, 지하 4차선으로 돼갖고 혼잡이 더 심해지는 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닌가. 교통 혼잡 개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 혼잡해지면 문제가 있다. 네. 또 차로를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고요. 예. 또 이들 의견에 또 보면서 또 다른 주민들은 지하도로 건설 사업을 교통흐름 관련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상부도로 공원화로 얻는 시민의 편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갖고 뭐 주민들 의견이 갈리면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구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죠.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지 알고 계시죠? 네네. 그게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있는 자리이고요. 그 백화점 폐점 후에 4년 동안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 공공기업 사전협상제 1호 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인데 네. 인천의 공공기업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그 일대가 15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고도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그거를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의 행정 절차가 작년 12월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건의위에서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에 보다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고 나왔어요. 인천시는 또 이를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또 주문했는데 이거는 요 부분은 묘하게 그 인천시와 뭐 민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의 문제로 인해 갖고 사업이 좀 지연된 상황이었고요. 경찰은 보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원래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125m 높이의 31층 그리고 그 뒤에 동은 두 개 동은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하네요. 예, 자, 인천시와 경찰관의 또 엇박자가 나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죠? 예, 흔하지 않습니다. 네, 경찰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사업인데 경찰청은 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겠다 이런 건데 시가 추진하면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이 계속 반대하면 인천경찰청이 인천에서는 주요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인천시가 인천경찰청의 얘기를 안 듣고 한다는 게. 네. 경찰청 입장은 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네. 인천시는 권익위 의결 후 3개월간 경찰의 의견을 추가로 물어 검토했지만 반대의 근거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걸 좀 반대하고요. 네네. 반대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인근교통 체증 심화예요. 자, 경찰청에서 출동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설 보안입니다. 시설 보안이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시설에 대한 보안에 좀 취약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예.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헬기장 안전이에요. 네. 인천경찰청 건물 제 옥상에 보면 헬기장이 있는데 헬기장 안전 등에 이제 헬기가 이착륙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인천 경찰청이 좀 시민들 입장에서 예. 좀 문제를 좀 바라보아 갖고 또 인천시는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네.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